문화전당 일대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전당 측과 협의와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 2명과 회계 책임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지자체에서 높은 공사단가 책정과 쪼개기 수의계약 관행이 여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는 끝이 났지만 리빌딩과 성적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전당에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들어서고 전일 빌딩 옥상에 도심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짜낸 대책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인들은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 옆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엔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특수를 바라고 문을 연 이 식당 주인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대박이죠. 근데 지금은 석 달 정도 한번 해보시니까 기준치에는 못 미치고 있죠. 문화전당 활성화가 생각만큼 되지 않자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세철 광주시 의원은 광주타워를 세우고 여기에서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와 가칭 광주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광주시는 케이블카는 무등산 훼손 논란 때문에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되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아시아의 대표 축제로 키우고 또 문화전당 안팎에 겨울철 썰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는 전일 빌딩 옥상에 도심 전망대를 만들면 문화전당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 주변을 어떻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서 시민과 관람객이 전당으로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썰매장 설치는 예산 확보와 문화전당 측과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게다가 썰매장이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문화전당 활성화에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 2명과 회계 책임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과 나주화순 송금주 의원의 선거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의원의 회계 책임자 등 2명은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주는 등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2,400여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 신고 때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송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송금주 의원의 회계 책임자 53살 서모 씨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검찰은 또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공천을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용주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0월부터 석 달치의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의 담판이 결렬됐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은 오늘 오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정부 교구부금을 우선 집행하라고 요구한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 용지 부담금 500억 원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공사단가 책정과 쪼개기 수의계약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며 시급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현실과 대비되고 있는데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입니다. 조달청에서 가장 비싼 것도 20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한 표지판 가격은 무려 3배 이상 비쌉니다. 안전표지판과 가상방지턱 몇 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전부지만 투입된 예산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도 이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목포시는 경기도 업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난간 설치 업체가 경험도 많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처리했습니다. 지역 업체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말뿐인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관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20여 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추진됐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매달 한두 건씩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계약 정보 시스템에 일부 내용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만 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의 업무 담당자들도 그렇게 처리했고. 시급한 현안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 개선할 수 없다는 목포시. 불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에 패하면서 2016 시즌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가을 야구는 2경기 만에 끝났지만 리빌딩과 성적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성공적 시즌이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타의 빈공에다 끝내기 희생 플레이까지. 기아의 5년 만의 가을 야구는 이렇게 2경기 만에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의 이번 시즌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시즌 개막 전 상대적으로 약체였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팀의 리빌딩과 함께 5강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과 헥터 두 선발이 시즌 내내 마운드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둔 데다 김주찬과 나지완, 이보모가 나란히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홍건희와 김은동, 한승혁, 박준표 등 젊은 투수들이 미래 마운드를 책임질 주역으로 성장한 것도 큰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시즌 도중 이적해온 서동욱이 만점 활약으로 활력을 불어넣었고 공수주에서 활약한 노수광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휘봉을 잡은 지 2년 만에 성적도 내면서 팀의 체질도 개선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재밌는 한 해 보냈습니다. 하여튼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가을 야구는 짧게 끝이 났지만 내년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기아의 비상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두꺼비가 많기로 유명한 광양의 한 마을에서 로드킬로부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비평저수지 인근 도로변. 끊임없이 두꺼비 로드킬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서식지를 따라 두꺼비가 이동하는 통로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두꺼비 20여 마리가 이 부근에서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두꺼비 생태 통로를 만들기로 하고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기반 공사 시작돼야지만 보시다시피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사가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인근 감나무 재배 농가들이 현재 생태 통로 노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 생활 불편도 겪을 수 있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올라온 거에다 비우면 다른 사람은 되겠다 그래요. 그러고 그래서 받는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이지만 광양시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된 일정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애써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뭐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환경단체 역시 주민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서상 좋지 않고 또 두꺼비를 피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태 보전과 생활 불편이 대립된 가운데 무작정 주민들의 양보만을 요구할 수 없는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요. 또 대기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선 8,200여 대의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고요. 도로 위를 활보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000여 대가 적발이 됐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점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안전점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점검을 제때 받지 않으면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고요. 또 공해 배출에 따라 대기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또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전후로 한 달 안에 받지 않으면 최대 이렇게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동차 정기 검사일을 놓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빛원전에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당초 설계된 임시 저장 용량을 최대 3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최초 저장 용량보다 3.6배 늘어난 2,100여 다발이 3호기부터 6호기는 최초 용량보다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대책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저장 용량만 늘리고 있다며 안전관리와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모 비서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김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광주지검의 통보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날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구 전 자문관의 동생으로 검찰은 계약 업무 등에 김 비서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수 찌꺼기를 걸러내는 총인시설이 탈수기 시설에 결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해마다 5억 원가량의 추가 처리 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태환 광주시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광주 총인시설시공사가 당초 슬러지 함수율을 80% 이하를 보장했지만 실제로는 85%에 불과해 연간 처리 비용이 5억 원가량 더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광주시가 이 같은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시설을 준공해줬다며 총인시설이 운영되는 수십 년 동안 예산 낭비는 앞으로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과 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북구청과 공무원 노조가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광주 북구청과 노조는 재분배를 위해 거뒀던 성과급을 개별 직원에게 돌려주는 대신 구청은 성과급 지급 중단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의견 접근해봤습니다. 한편 북구청은 성과급 반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행자부에 접수된 뒤 8, 9월치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영세민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신용을 회복시켜준 뒤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문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장애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재발급해 수억 원을 사용한 카드 모집원이 구속됐습니다.